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 해방을 위해 먼저 사나이 가신 선배 열사들을 기억하며 묵상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상. 노동자의 노래, 민중의 노래, 유명한 행장곡을 힘찬 반주에 맞춰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진 공지는 간대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산천을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어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오늘은 근로지휘하기 소송 6차, 7차 전원 승소한 날입니다. 동지들 얼굴이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을 싸워왔다! 불법 파견 인정하라! 불법 파견 범죄 행위 엄격하게 처벌하라! 반복되는 노동 탄압 포스코를 규탄한다! 네, 첫 번째 순서로 공동노조 강의당 지부 정준현 지부장 동지를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재계 동지들 그리고 민주 언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노동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먼저 223명 승소한 조합원 동지들 축하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좋은 일로 좋은 계기로 기자회견하고 투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에 있는 금호타이어는 원화청 노사가 대타협으로 합의서를 도출했습니다. 산해하청 노동자 760여 명을 전원 정규직화한다는 합의였습니다. 일부 산해하청 노동자들은 불파 소송 중이었고 또 적지 않은 수는 소송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청인 금호타이어는 모든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분석을 100% 인정하고 또 대법 판결이 나왔으면 받았어야 할 과거 임금도 100% 지급하면서 산해하청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는 산해하청 노동자가 단 1명도 없고 앞으로도 산해하청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회사 규모나 아니면 산해하청 노동자 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와 포스코는 자본의 사실 경영자들의 경영 마인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라고 해서 수조 원의 빚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액을 들어가면서까지 대타협을 시도했던 것, 더더구나 원청 대표이사가 먼저 나서서 대표이사 명의로 산해하청 노조와 교섭을 요청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마무리되었던 것은 실리적인 대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득에서 이르는 지연 이자, 과거 임금 이것들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원화청 노사가
불꽃 튀는 전쟁을 벌이면서 회사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들을 연출할 거냐, 거기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포스코는 그런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국내 철강 산업의 기둥이자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철강 회사답게 역사적인 대타를 못합니까? 그 못하야고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직과 관련해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교섭하자는 얘기를 왜 못 꺼냅니까? 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교섭하자고 해도 교섭을 한다면 금성노조는 그거를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엊그제 수요일날 포스코 본사 앞에서도 원청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 요청을 했었습니다. 불법 파견 사내하청이라는 이러한 기형적인 회사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 아시아 극소수 국가들의 국한된 기형적인 기업 형태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근로자 파견법으로 이것을 불법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불법적인 내용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원 판결로서 검증해내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도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자에서 교섭에 나서라고 수없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응 마인드를 바꾸십시오. 포스코가 글로벌 탑5가 아니라 글로벌 탑이 되는 그 방법은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사고방식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 또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열린 경영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포스코 사측에게 하청 노조와의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가고 교섭에 응해서 불법적인 파견 문제를 이제는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들어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환함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노동탄압 포스코를 규탄한다. 법원도 인정했다. 정규일전항 실시하라. 네, 다음은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의 이명석 대장 동지를 모시고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지회장 임용석 투쟁으로 하겠습니다. 투쟁! 먼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승소하신 6차 소송단, 7차 소송단 동지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5개월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24년 6월 23일인 어제 드디어 1심이 선고되었고, 총 239명의 동지들이 포스코 정규직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아신 포스코 사내하청 지회의 지도인들을 비롯한 간부들과 금속법률원의 변호사님들, 그리고 우리 당사자 조합원 동지들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포스코의 불법 파견 행위는 또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2년 대법원의 선고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포스코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중 이번 6, 7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6, 7차 소송 승소자에는 자회사인 포스코 엠텍과 2차 하청인 CO엠테크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이 핵심입니다. 포스코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휘확인 소송을 막고자 꼼수를 부렸던 행태는 이 판결로 무의미해졌으며, 자회사의 노동자들도 불법 파견 행위를 하고 있음과 이번 판결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회사의 하청업체인 이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원청사인 포스코가 직접 지시하고 개입하여 불법적인 파견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구구절절 말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자회사부터 2차 하청까지 불법 파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포스코 회장은 범죄자이며
포스코는 범죄 집단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인권위원회도 무시하고 노동청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원도 무시하는 악독한 기업입니다. 범죄자였던 최정우 회장이 떠나고 장인호 회장이 취임하여 노사분할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이 불법 파견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장인하 회장은 해결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도 전 지회 회장들과 같이 범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봅니다. 포스코는 불법 파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법 파견 문제를 필히 해결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법 파견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 파견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 포스코는 그 해당 작업에 관해서 수정, 변경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아닌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6, 7차 소송단 선고를 통하여 포스코는 자회사, 협력사, 2차 하청 등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함을 대한민국 법원이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포스코 당신들이 불법으로 노동을 착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막 쓰다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사내 하청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청 노동자들의 의지와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기필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포스코가 불법 노동 착취 행위를 멈추는 그날까지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투쟁! 예.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참석단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광연남 지부 지부장 정준 동지 오셨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 부지회장 표영란 동지 오셨습니다. 현대산업 중공업지회 정은석 후보부장 오셨습니다. 한국 스림지회 안기석 지회장 동지 오셨습니다. 전남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최민수 동지 오셨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명석 지회장 동지회 조합원들 많이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이병용 본부장 동지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김찬목 지부장 동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당 전직 대응 부쟁하고 계십니다. 마트노조 광전지부 서영순 조합원 동지 오셨습니다. 진보당 광양시당 위원장 박정철 동지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주노총 전남본부 이병용 본부장 동지를 모시고 두 번째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먼저 판결에서 승소하신 우리 동기들 6차, 7차 동기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기들께서 반드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신심, 이것만 갖고 있으면 저는 우리가 쟁취할 것은 정규직의 길이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 지역에서 현대제철 대법 판결 이후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마냥 이 승소 판결이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고 말씀 좀 드리고요, 간략하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음 주부로 현대제철 대법 승소자들은 자택 대기 명령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3월 20일부터 근 3개월 6월 14일까지 오늘까지 각 전국의 3개 교육장에서 3개월에 이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제 현대제철에서는 업무 배치와 관련된 이 설명회를 당진에서 열었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고요. 그리고 조건이 여타 법률적 분쟁을 해소를, 굳이 얘기하자면 사측의 제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마저도 업무 배치, 안전에 대한 업무 배치 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느 누구도 응한 사람이었고, 아마 뭐 회사 입장에서는 현대제철 측에서도 응당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자택 대기 기간 중에 개별적으로 업무에 대한 업무 배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사에 따른 인사 명령에 따른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자들은 지난 대법원 판결 이행과 그리고 부당인사 저지 대책이라는 그 자체 내의 조직을 구성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 업무 배치, 원적지 배치에 대한 대응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택 대기가 되더라도 전체 공유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대치기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보고 말씀에서도 드렸다시피 지금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이 법원 판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사측이 나와야 될 입장은 마음을 열고 협상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허심하게 노사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철 순천공장에서는 동지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회사를 밀고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소송을 기다리거나 그리고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이 자원들에 대한 탄압을 연일 현대제철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말에는 업체 폐업 공고를 이미 낸 지는 오래됐고, 이 모든 것들이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법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아닌가. 아마 한국 사회의 대기업 자본은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투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들이 만든 제도 내에서 저들의 제도를 순수하게 수십 년 동안 수탈하고 착취해왔던 이 현금 잡하기 같은 비정규직 제도를 순수하게 법원 판결만으로서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찍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온전히 정규직으로 그리고 원직으로 배치하게끔 우리 지역의 동지들과 힘 모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 자원도 오늘날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새겨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힘 모아서 온전한 정규직 정치 그리고 원직 배치 모두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쟁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하나 외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혜택 중단 철회하고 정기직 전환 실시하라. 불법 파견 처리하고 노동 탄압 중단하라.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김진만 부재장 동지, 김용민 노항국장 동지가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법원이 또다시 포스코 자회사 2차 하청도 불법 파견이라 판결했다. 2024년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8부는 포스코 불법 파견 6차, 7차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23명이 승소했고 13명은 정년도가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8개 공정, 13개 사내하청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엠텍과 2차 사내하청 업체인 CU엠테크가 포함된 것입니다. 법원은 포스코 자회사는 1차 하청이든 2차 하청이든 원청 포스코의 지휘 명령에 따라 원청의 사업에 편입되어 노동하였다면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2022년 7월 28일 포스코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며 포스코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 엠텍 3차 집단소송단은 고법에서 승소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불법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정비 부분 자회사도 법원 판결로 볼 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에서 만든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판결로 보더라도 불법 파견을 해소하는 길은 자회사가 아니고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근로자 지휘학인 집단소송 취하 압박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 파견 9차 집단소송까지 접수했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2226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소송 취하 압박으로 그동안 500명 넘게 중간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포스코와 사내하청 업체들은 근로자 지휘학인 소송 하청 노동자에 대해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 지급에서 배제하며 소취하를 압박했습니다. 포스코와 하청 업체들은 2021년 6월 협력사 공동복지기금을 만들어 근속 1년 이상 하청 노동자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휘학인 소송을 낸 하청 노동자가 법원에서 승소하자 소송을 한 하청 노동자에게 2021년 3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승소하면 포스코 노동자가 될 수 있어 하청 노동자에게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기금이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자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자금 지급 시정 실시를 이행하지 않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복지기금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복지기금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이 만천하에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포스코는 탄압 꼼수를 중단하고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자들의 진짜 사정은 포스코라 판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ILO 국제노동기구도 원청 사용자의 책임과 교섭 부분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를 무시하고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달하는 불법 파견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인아 포스코 회장은 그동안 포스코의 불법 파견 노조 탄압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하청업체 사장들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진짜 사장으로서 하청 노동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기업시민 개정이념을 선포한 지 5년이 났습니다. 노동자가 바로 시민입니다. 노동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기업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불법 파견 중단하고 원하청 차별을 멈춰야 합니다. 또 다른 비정규적인 자회사나
대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스코가 끝까지 불법 파견 범죄 행위와 비정규직 착취를 지속하고 민주노조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민주노조를 확대하며 노동자 권리를 확산하고 정규직화를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시민사와 함께 포스코를 민주적 기업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 관양주에. 네, 동지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범죄 기업 반드시 노동자에게 사죄하고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복지 포인트 차별 없이 즉시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속노조 광전남 지부는 끝까지 노동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을 싸워왔다. 불법 파견 인정하라. 법원도 인정했다.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회견은 마무리했고요.